그런가 하면 어제 합동토론회 연설이 전후로 한 백브리핑에서 이 문자 공방이 결국은 치열했습니다.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게 문자였기 때문에 또는 이게 사적이다. 그게 삽니까? 이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당사자인 영부인이 비대위원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의논을 하자 그러는데 당무 개입이고 사적인 채널이고 사적 문제입니까? 말이 안 되는 궤변 그만하십시오. 전당대회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내밀한 문자를 계속 리킹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구태 정치라고 생각해요. 이러고서 저를 막으면 과연 우리 당이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공작에 가까운 어떤 그 마타도어로서 저의 당선을 막으면 우리 당이 괜찮아질까요? 저는 그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반드시 당선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한동훈이 당선되면 안 된다. 다른 후보들은 이렇게 얘기해갖고 한동훈 후보는 이걸 보면서 내가 반드시 당선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 오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이런 의혹 제기들, 뭐 세 가지 크게 의혹이 있었잖아요. 과연 지지율의 변화를 줬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전체 여론조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응답 결과 한동훈 후보는 35.8에서 38.2로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10.1에서 11.7, 나경원 후보는 11.0에서 8.9의 변화를 보였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가 64.7에서 63.4, 여전히 6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15.2에서 15.5, 여전히 15%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같은 세 가지 의혹 제기들이 각 후보의 지지율에는 큰 유효한 변화를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어제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용원 의원님, 궁금한 건 이게 어떤 공세가 이런 어떤 진흙탕 공세 전략일 수 있잖아요. 네. 이 전략이 효과가 있다, 먹힌다라고 하면 조금 뭐 진흙탕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막 이런 공세와 전략 의혹 제기를 해서 후발주자들이 앞서 나가는 주자를 이렇게 쫙 끌어당길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쓸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상당히 독특한 게 발표되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전혀 이 지지율의 변화나 어떤 이런 전략들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세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이게 좀 특징이거든요. 이제 일종의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빠져들게 되면은 상당수가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몰입이 되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캠프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네. 큰 판을 보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이야기, 또 자기 지지자들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그래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이 격해지는 건데 지금 이제 지지율 조사에서 이제 유의미한 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8대2 당원 80% 일반 국민 20%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의 투표 아까 보였던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일반 국민 20%가 이제 플러스 되는 건데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이게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당의 지금 당원 권리당원 이번에 유권자 한 80만 명입니다. 국민의힘당 지지자들과도 또 별개입니다. 예. 이제 80만 명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정치적 고수들이라고 해야겠죠. 일반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 뭐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막 40%라면은 뭐 2천만 명보다는 훨씬 80만 명은 더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시각은 좀 더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분들을 겨냥해서 지금 저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격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아, 그래요? 큰 차이는 없어지는. 예. 그러나 후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80만 명을 겨냥한 투표운동,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후보들 특히 이제 2위, 3위 후보들의 목표는 이겁니다. 일단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50%를 넘는 것을 저지해 가지고 예. 결선 투표를 가겠다. 이게 1차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끄집어 내리겠다는 게 1차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후보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80%의 당원들, 권리당원들의 이제 표를 끌어당기겠다는 전략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투표에서 나머지 후보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판을 엎어보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2차를 결선까지 가야겠다는 목표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전당대회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당대회 사실 당 대표 돼봤자 역대 당 대표 돼봤자 여야의 전당대회를 거친 당 대표가 2년 임기 채운 경우 굉장히 없습니다. 거의 돼봤자 없습니다. 별거 아니다. 6개월, 1년짜리 많습니다. 예. 네. 뭐 이러다 보궐선거 있으면 보궐선거 지면 참패로 물러나는 거고요. 목숨 걸지 말라 이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거 정치라는 건요. 오늘 죽었다고 내일 살아나는 게 정치입니다. 예. 내일도 알 수 없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란 건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 생물이란 말이 있듯이 오늘도 알 수 없고 내일도 알 수 없는 게 정치인데, 지금 모든 생사를 걸고 여기서 붕괴된다, 속된 말로 망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이 있다는 생각하에 전당대회에서 이긴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인해서 내가 날 모든 걸 투자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그런 모습들이 당을 또 끝까지 끌어가는 것, 당을 또 굉장히 당의 추락과 이어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당대회 끝나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모든 걸 걸지 마라. 안영환 의원의 조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